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함정 10. 본능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10번째 강의로 본능입니다. 한 바에서 석가, 공자, 노자, 예수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텐더가 술을 권하자 석가는 살짝 마셔보고 술맛이 쓰군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공자는 조금 경계하면서 권하는 술을 이것저것 조금씩 마셔보면서 비교적 약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바텐더가 공자 옆에 있는 노자에게 술을 권하자 노자는 주는 대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는 술을 거나하게 마신 후 바텐더와 홀에 나가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능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본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선 동물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공격적, 충동적, 파괴적인 상태를 떠올립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드가 있는 곳에 자아가 들어선다. 이드는 본능에 해당하고 자아는 이성에 해당합니다. 본능은 쾌락의 원칙을 따르고 자아는 현실의 원칙을 따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만물의 영장은 아니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동물에서 출발해서 현재의 모습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험난한 자연과 싸우고 무서운 동물들과 겨루면서 스스로를 지켜온 것입니다. 본능은 단순히 동물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본능에는 고고 인류학적인 탁월한 지혜가 숨겨져 있고요. 본능에는 인류를 이끌어온 거대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능에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자기 초월적인 거대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은 태고적인 속성을 지니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가장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신 분이고요.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째, 본능은 진화론적인 생존 기능입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저게 뭘까에 앞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상의 뇌가 발동하기 전에 본능의 뇌가 발동하죠. 우리의 몸은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 전략보다 공포 반응부터 작동합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둘째, 본능은 조건화된 보상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절로 압니다. 우리의 두뇌는 진화 과정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보상 기능을 형성해 왔는데요. 우리의 몸은 생각하기 전에 조건화된 보상 기능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인류가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죠. 셋째, 본능은 인간 심층을 지배하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어느 시대나 문화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절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인류학적인 조건화와 생리적인 반응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본능은 보통 모든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했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에도 양보합니다. 심리학자 앨런 랭거는 1978년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일 때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라도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단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쾌히 자리 양보를 선택한 겁니다. 본능은 거의 반사적으로 작동해서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대응하도록 만듭니다. 본능은 인간 행동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인데요.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고요. 인간의 이성은 의사결정의 지배적 기전이 아닙니다. 본능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학자 비키 쿤겔은 성공을 가져오는 본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활용하는 본능인데요. 본능이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면 거꾸로 본능이 상대방의 설득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집단이나 사회에서 실제적인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보편성을 잘 활용한다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선택의 함정에 영향을 미치는 본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메라비언의 법칙. 둘째, 최소 노력의 법칙. 셋째, 보호 본능. 넷째, 언어와 소리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은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평가할 때 말의 내용보다는 목소리와 외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요. 메라비언에 의하면 시각적 정보가 55%, 청각적 정보가 38%, 내용이 7%입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이 상대의 외모에 많이 좌우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본능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본능에는 외모에 대한 시각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외모 상관성이란 게 있는데요.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외모와 어떤 사람의 지위와 적합성입니다. 지도자로서 전시에는 남성적이고 위압적이며 강한 각진 얼굴이 선호됩니다. 하지만 평화시에는 지적이고 관용적이며 매력적이고 호감 있는 얼굴이 선호되죠. 착한 외모를 가진 법대 수석 졸업생의 유창한 변론은 배심원들에게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똑똑한 외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리직에는 덜 예쁜 여자가 선호되고 사무직에는 예쁜 여자가 더 선호됩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일수록 남성적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정당은 여러 명의 대변인을 둡니다. 능력을 내세우고 싶을 때는 똑똑한 외모가 유리하고요. 신뢰와 정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아이 외모가 유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성숙한 각진 외모가 유리하죠. 사람들은 뛰어난 외모보다 평범한 외모를 선호합니다. 뛰어난 외모는 오히려 위협감을 주죠. 성공의 장애물입니다. 평범한 외모는 편안함을 줍니다. 성공의 디딤돌이죠. 고위직으로 갈수록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평범한 외모가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범함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보다 신뢰하고요. 덜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경계를 낮춥니다. 뛰어난 외모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죠. 당신이 두 사람에게 각각 10만 원씩 빌려준다면 누가 돈을 잘 갚을 것 같은가? 라는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고 덜 매력적인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외모가 평범한 사람은 성실하고 속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외모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을 믿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사기를 치거나 매력을 이용해 돈을 갚지 않을 것이다. 못생긴 외모는 상업적 호소력을 지닙니다. 경력에서의 약점은 오히려 홍보적 매력을 가집니다. 못생긴 외계인 E.T.는 전 세계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또 우리는 못생기고 우스꽝스러운 홍보 마스코트가 길거리 고객들을 쉽게 상점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강인한 외모와 고집스러운 외모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강인한 외모는 지지자를 모으고 고집스러운 외모는 반대자를 만듭니다. 지지자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두 요인이 모두 필요하고요.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확고한 신념으로 친구를 만들고 노련하게 적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강인한 외모는 매력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적 역할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어려웠던 IMF 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노련하게 적을 만드는 고집스러운 외모 기질도 매력적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부가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설교를 통해 초교파 목사로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고 주저없이 전달하려는 태도에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주위 사람들의 강력한 결집력을 창출합니다. 그 결집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과오에서도 침착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물이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원성과 대립은 필수적입니다. 인간 내부에서는 이원성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선과 악, 옳고 그름, 지지자와 반대자에 대한 욕구가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확실성과 일관성을 선호하고 집착합니다. 부적절한 단어 선택과 우유부단한 화법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인한 외모와 고집스러운 외모 기질이 있는 리더 밑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게으름의 법칙입니다. 가능한 최소한의 노력을 투자해서 가능한 편안하게 오래도록 머무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은 빈둥거리는 고양이와 같습니다. 즉시 배송, 즉각 환불, 당일 배송 완료 등과 같은 표현들은 소비자들에게 항상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돈을 버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일을 통해 최대한의 재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크릿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최소 노력의 성공 원리로 전 세계인을 설득했습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파레토의 법칙을 정교하게 다듬은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는 19세기 영국 사회의 부의 수준에 관해 연구하던 중 전체 부의 80%를 전체 국민 중 20%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레토 법칙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노력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50%의 노력이 50%의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고객 중 20%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소화합니다. 전체 판매 사원의 20%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담당하고요. 20%의 노력이 80%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고객과 판매 사원과 임무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의 양을 합리적인 판단과 분별력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노력과 시간의 80%를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고객과 활동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만약에 대비해 다른 곳에 투자하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찮은 고객이 어느 순간 거대 고객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대기업의 간부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거대 고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 10권이라고 할 때 보통 3권은 손해를 보고 3권은 손익분기점에 머물고 2권은 약간의 이윤을 창출합니다. 나머지 2권만이 성공적인 이윤을 낳고 출판사는 이 책 덕분에 한 해를 흑자로 마감하죠. 소위 베스트셀러가 항상 서점 입구에 상석을 차지합니다. 고객들은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책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 베스트셀러를 집어듭니다. 영화나 음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백화점들에서도 최소 누력의 법칙은 관철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하나같이 1층의 입구 쪽에 보석, 화장품, 명품들을 진열해 놓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고객 측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이익 창출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의 이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이 제품들은 매장 전체 면적의 10에서 20%에 불과하지만 이 면적에 비해 훨씬 더 큰 이윤을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은 최소 누력의 법칙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죠. 그들은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할 때 너무 힘들거나 건강을 해치는 무리수를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고객, 직원, 동료들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최소 누력의 법칙에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법칙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의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길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 3번째 토픽은 보호 본능입니다. 우리는 보살펴주고 동시에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사람들이 애완견에 열광하게 합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보다도 더 위험한데도 여전히 SUV를 좋아하게 하는데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보살핌의 본능은 즐거움의 본능보다 강렬합니다. 작은 애완견은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죠. SUV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더 쉽게 전복됩니다. 그래도 SUV 소유자는 자신의 차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승용차와 측면 충돌했을 때 사망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SUV는 가족보호 본능과 전망과 은신처 본능을 모두 충족합니다. 사람들은 레스토랑에서 창가 쪽 자리와 칸막이 좌석을 선호합니다. 창가 쪽 자리는 대체로 높은 전망을 제공하고 칸막이 좌석은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전망과 은신처를 편안하게 느끼는데요. 완벽하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또한 공격에 대비하여 주변 경관을 완벽하게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 동작, 반복적인 흔들림 동작은 인간의 심리에 본능적인 행복감을 줍니다. 아이들은 그네나 시소, 회전 목마를 좋아하고요. 성인들도 놀이공원과 놀이기구를 좋아합니다. 조깅 중독이란 게 있는데요. 리드미컬한 달리기는 두뇌에서 엔도르핀을 분출시켜 무아지경의 상태를 유도하고요. 콘서트에서 음악에 맞춰 몸을 앞뒤로 반복적으로 흔들면 순간적인 환희를 맛보게 합니다. 마지막 4번째 토픽은 언어와 소리입니다. 특정 단어는 쾌감을 일으킵니다. 엔도르핀을 자극해서 행복감을 일으키고요. 대중에게 굳건한 유대감을 일으킵니다. 예술과 생물학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특정 단어가 생물학적 기호와 부합될 경우 우리 두뇌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설이나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맛보게 되죠. 우리는 아이돌이 부르는 후렴구에 자주 중독됩니다. 닥터 수스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3초마다 수천분의 1초 단위로 멈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음절의 단위와 3초의 행은 강력한 문학적 마약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3초의 6음절의 속도로 말을 하는데요.
이는 6헤르츠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호흡수와도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상호 진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 짜증이 납니다. 반토막짜리 대화는 우리의 상호 진동에 대한 욕구를 좌절시켜 생리적 리듬 균형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특정 스토리는 쾌감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본능에게 깜짝 파티를 열어주죠. 우리는 막장이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드라마의 스토리에 빠져듭니다. 무의식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스토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진실과 모호함이고 둘째는 경구와 격언을 활용한 암시입니다. 진실은 인간의 깊은 보편 심리에 접근하도록 하고요. 모호함은 두뇌를 혼란시켜 무의식의 통로를 열게 합니다. 전 세계는 오랜 동안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에 열광해 왔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토리는 보호와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성을 자극합니다. 영웅적이고 낭만적이고 희생적인 극을 모두 구사하죠. 사람들은 특정 소리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처리합니다. 골프 스윙 자세가 완벽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임팩트의 소리가 다르죠. 우리 몸의 세포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고요. 건강한 세포와 병든 세포는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조율은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좋은 진동을 내는 소리로 골프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돕고 병든 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체 조율은 오늘날 사람들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수행 능력과 성과를 올리며 창의성을 강화하고 설득력을 향상시키고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목소리를 선호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높은 음역으로 노래하고 낮은 음역으로 말합니다. 저음의 노래나 고음의 연설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호흡형 음성은 숨소리가 섞인 음성으로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듣는 이에게 의심을 유발시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무미건조형 음성은 깊고 차분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책임감 있고 이타적인 인상을 주지만 동시에 따분하고 재미없는 인상을 줍니다. 웅변형 음성은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감과 리더십, 권위를 표현하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연설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음성은 은연중에 우월성을 드러내 종종 위압적이고 거만하게 보일 수 있죠. 긴장형 음성은 말을 할 때 성대를 적절하게 열어서 에너지와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음성입니다. 긴장형 음성은 가장 지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서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이 모두 가능합니다.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빠른 템포의 음악은 뇌의 정보 처리 중추를 자극해서 우리가 그 상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느린 템포의 음악은 감정의 뇌를 자극하죠. 이 음악은 보석이나 음식, 화장품이나 맥주 등과 같은 품목을 팔 때 유리합니다. 음악의 템포와 음량은 구분됩니다. 배경음악이 너무 두드러지게 들리지 않을 때 더 효과적으로 구매 행위를 자극하는데요. 음악 소리가 두드러지면 사람들은 구매 행위보다 음악 자체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설득적 음악의 목표는 사람들을 음악에 몰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음악이 특정 두뇌 부위를 활성화하여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두뇌의 알파파는 숨은 병기입니다. 직원들의 두뇌 능력을 끌어올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7.82에서 8Hz의 주파수대로 만들어진 음악이 효과적인데요. 이 주파수는 두뇌의 알파파와 조율해서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알파파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하고 창조성과 긍정적인 사고를 증대시키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운동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보이기 바로 직전에 알파파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한 주막에서 장정 3명이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술을 따르던 주막집 여자에게 치근덕거렸죠. 여자는 힘센 남자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옷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에서 남자들이 한눈을 판 사이에 겨우 도망쳤죠. 장정들은 그녀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커다란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던 석가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지금 막 발가벗은 여인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가? 석가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지나간 것은 확실하네. 그런데 그것이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한 발가벗었는지도 잘 모르겠네. 단지 한 혼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네. 본능에 충실한 것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몸이 먹고 싶을 때 먹고 몸이 놀고 싶을 때 놀고 몸이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원하는 대로 못하게 되죠. 학교와 사회의 규칙에 몸을 맞춥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움직입니다.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 같아 온갖 모양을 나타내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몸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는 매사에 조금은 과욕을 부려보다 다시 분수를 되찾고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혹적인 사태를 만나서 조금은 흥분해보고 초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방해에 부딪혀서 조금은 저항을 해보고 바로 유연해지는 것이고요. 위협에 직면해서 조금은 움츠러들었다 바로 태어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것은 문자 그대로 무위자연으로 살아가는 경지입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혼으로 인식하는 석가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보다 설득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에 이를 수 있죠. 본능에는 자기계발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그 약점을 내세우면 사람들에게 우리를 믿고자 하는 본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소력 있는 단어와 최면 언어, 그리고 좋은 진동을 일으키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성을 따르는 문학적인 테마를 이용해서 어필하는 글을 쓸 수 있고요. 자신의 강인한 외모에 충실하고 그것을 거침없이 선전한다면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본능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 성공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능에는 고고 인류학적인 탁월한 지혜가 숨겨져 있고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자기 초월적인 거대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고적 지혜와 우주적 지성이 내장되어 있죠. 본능은 이성과 감성 모두를 아우르는 기능이고요. 직관과 통찰에 바로 통하는 기능입니다. 인간은 바위로부터 존재를 담고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고 동물로부터 의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의식을 넘어 신의 세계를 침범하는 자기 초월적 본능을 가진 존재입니다.